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게임이 길어지면서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도 길어지면서 탐정이 좀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일단 큰일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긴 얘기를 예. 줄이고 압축을 해가지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방송에서 반만 소개하고 1부, 2부를 좀 나눠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일단 근데 반 이게 소개하고.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걸 반밖에 못해서 이거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유튜브로 좀 찾아서 2부를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시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요즘에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죠. 네. 계속해서 새롭고 놀라운 얘기 터져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압수수색도 있었고 또 한밤중까지 또 어떤 변호사의 행태에 대한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피로감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우리가 반성할 부분 있지 않냐? 함께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예, 사이버 레카. 뭐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더 네. 짚어보죠. 네, 원래는 사건이나 이슈를 다루는 그런 네. 유튜버들을 낮춰서 부르는 그런 멸칭이었죠. 이 교통사고 나면은 현장에 레코차가 순식간에 와서 현장 정리하잖아요. 네. 이렇게 레코차처럼 빠르게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의미로 사이버 레카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뜻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 사이버 레카의 정의부터 한번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첫 번째, 사실관계 확인 소홀. 이게 그들 사이에 또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일단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 왜곡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애초에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 끌기 위한 채널이고 증거 조작도 불사하면서 대중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가해자를 고발한다. 잘못한 사람을 고발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 피해자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을 불사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돈입니다.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를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또 영상 비공개를 조건으로 뒷돈을 받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선한 척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고발을 했던 유튜버도 그 민낯을 확인해 보니까 수준이 형편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유튜버들을 좀 줄여서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은 최근에 큰 이슈죠. 쯔양 씨 건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제가 화요일에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 이준희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어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네, 그리고 주작감별사 전국진 구제역의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걸겠다면서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한 카라큘라 이세욱 사무실 간판을 내렸습니다. 네. 뭐 잠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그게 아니다라는 또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쯔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됐던 건데 뭐 짧게 다시 한번 좀 추려 볼까요? 네네. 11일이었죠. 전 남자친구 A로부터 4년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40억 원 넘는 돈을 가치당했다고 말했어요. 네. 그리고 A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뭐 어떤 업소인지는 뭐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후에 그 A를 고소했더니 A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사건 자체는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감추고 싶은 일이었을 텐데 다른 유튜버들이 협박을 하면서 또 그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털어놔야 되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화요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론은 쯔양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가엽게 여긴다고 할까요? 네. 많이들 지지하고 동정하고 그렇죠? 네, 폭행 순간 녹음이 공개돼서 충격을 줬고요. 또 그 녹음 파일이 무려 수천 개에 달한다.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 쯔양이 교제폭력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지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특히 뭐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쿨라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특히 이들이 쯔양한테 돈 뜯어내려고 모의하는 듯한 그런 통화를 한 그런 내용까지 공개가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카라큘라라고 사회 고발 콘텐츠 계속 올리던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통화 후에 네. 구제역이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쯔양으로부터 받아냅니다.
뭐 형식은 용역이다, 계약이다, 컨설팅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은 협박해서 받아낸 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300만 원을 전국진에게 전달했어요. 네. 전국진이 받은 겁니다. 네. 심지어 구제역은 전국진한테 5,500만 원 받았다고 안 하고 1,100만 원 받았다라고 줄여서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허허. 반면 이제 카라쿨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들과 통화한 건 맞지만 두 아들을 걸고 이제 내가 부정한 돈 받아먹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반박 영상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 여론의 비난이 더욱더 거세졌고요. 네. 결국은 이제 구독자가 크게 줄어들자 이제 사과 영상도 올렸어요. 게다가 유튜브에서 더 이상 수익이 못 나게 차단 조치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사과를 뭐라고 했죠? 네, 구제역과의 통화 중에 그 보여준 언행, 말투, 욕설은 질타를 달게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즉 공갈이나 뭐 협박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이제 채널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네. 이제는 뭘 올려도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검찰도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섰죠. 네, 그렇죠. 예, 총장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협박, 공갈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하라. 네. 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인 사기로 구속된 또 BJ 슈트 음. 이 사람으로부터 교통비 면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녹음이 나오면서 뭐 물론 이 녹음이 진실인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카라쿨라는 굉장히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큘라는 그럼 쯔양 협박에 직접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아직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잠적한 건 맞지만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뭐 잠적도 아니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 카라큘라가 해명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편집된 거다. 진실이 아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의 편집 여부가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어요.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찌양의 공개 이후에 네. 몸살 감기로 약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뒤늦게 사태 파악했다라고 글을 썼는데 네. 사실은 그때 이 전국진과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제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찌양의 과거사를 사이버 레카한테 흘린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 근데 그게 그 사망한 전 남친, 그 전 남자친구 변호사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한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고 그리고 또 그 전 남자친구 A가 이제 사망한 후에는 또 찌양 측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라고 해요. 쯔양의 고문 변호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찌양 측의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게 표현 자체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어떤 물건 판매 홍보 제안을 했다가 예. 그게 또 거절되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가로 대신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는 식으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찌양 측에서는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또 여러 유튜버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는 찌양의 고문 변호사를 또 자처했던 것이죠. 네. 이해가 되네요. 양측의 이제 주장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 B 변호사가 구제역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찌양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구제역은 그걸 가지고 또 찌양 소속사 찾아가지고 5,500만 원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B 변호사는요. 네. 찌양 협박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네. 이제 자신이 찌양의 고문 변호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야 구제역이 찌양한테 공갈한 건 아닙니다라고 편들어주기도 했거든요. 구제역 편도 들으셨어요? 네네. 이게 사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이게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변호사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요. 추후에 처벌 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존재 B 변호사가 등장했다는 것까지 새로 알려드렸는데 이거 뭐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구속 수사까지 얘기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찌양 사건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이버 레카들 자기들이 무슨 저기 사회 정의 구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후원도 많이 받고 지지도 많이 받고 구독자 많이 늘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 안 좋은 일들을 하면 악당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찌양 관련된 사태 또 카라쿨라 등의 유튜버들의 그 악행
으로 추정되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다시 이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레카들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반성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례를 몇 개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보죠. 네네. 뻑가입니다. 뻑가가 뭐예요? 이게 좀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국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유튜버 뻑가의 채널 삭제를 요청합니다. 모녀를 죽음으로 내몰다니 무슨 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 1월에요. 유튜버였던 잼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청원글 게시자는 뻑가가 당시에 잼미를 조롱하고 또 극성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잼미의 모칠이 사망했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잼미를 조롱했다. 그 결과 결국 잼미도 죽게 만들었다.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면 심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뻑가라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잼미에게 악플이 쏟아진 거는 다른 사람 탓이다. 다른 굉장히 큰 인기를 모은 BJ의 탓이고 또 그 BJ의 팬들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렸고요.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구독자 10만 명 정도의 영향력 없는 사이버 레카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나 말고도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당시에 잼미를 조롱했고 나는 좀 늦게 합류했던 거다. 게다가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지목되는 거는 그때 이제 비난에 앞장섰던 사이버 레카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난 아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 이런 반발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걸 또 그대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뻑가가 조롱 영상을 여러 번 올린 건 확실하고요. 또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당시의 수와 관계없이 네. 비난 영상들의 조회수는 220만 회가 넘습니다. 어이코. 심지어 잼미가 부모님 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 욕은 해도 되는 거네요.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영상 이거 60만 회거든요. 예. 뻑가가 최초 주동자였는지는 몰라도 선동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는 부인할 수 없겠죠. 이런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실은 좀 지나갔거든요. 이런 사례가 몇 건이 더 있는데 여기서 일단 라디오 본방송은 줄이고 그 후 사례들도 소개하도록 하죠. 손탐정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손소탐정께서 이 유명한 사이버 레카들이 벌였던 사건들, 그러니까 뭐 사이버 레카의 존재는 우리가 뭐 일단 중요한 건 유튜브를 만드는 모든 유튜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버 자체가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몰아져서는 안 될 거라는 건 먼저 전제하고 다만 사이버 레카 그중에서도 더 이상한 짓을 하는 유튜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전제하고요. 과거에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흐지부지 지나갔던 이런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잼미와 뻑가 이름도 참 좀 이게 발음도 좀 어렵고 조금 불편해요. 어쨌든 잼미와 뻑가 사건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정배우입니다. 정배우요? 예, 정배우. 이거 본명은 아니고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요. 네. 처음에는 게임 방송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또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다가 결국 이제 사이버 레카가 됐어요. 그런데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또 유명한 캐릭터죠. 팽수. 네. 네, 팽수가 자기 영상 표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거 역시 근거 없는 억지였고 또 특히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한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경찰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대중 관심이 커지니까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됐고요. 이거를 비관해서 그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피해자가. 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과잉 진압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예. 정배우는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 영상만 사과하고 끝냈죠. 아니 근데 이게 다 범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안 받습니까? 오늘 이야기해드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법을 위반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범죄인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처벌받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배우도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유로 받았냐면 가짜 사나이 2
네, 이거 유튜브 영상인데요. 음. 예. 여기에 출연한 UDT 출신 로건이라는 사람과 또 네. 정은주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로건이 예전에 그 몸캠 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음. 그 영상을 또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신 중이던 로건의 아내가 또 유산을 합니다. 놀래서 충격으로. 네네네. 영향을 뭐 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배우가 사과 방송을 하는데 네. 그때 또 후원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요. 또 그 영상에 또 광고를 넣었어요. 사과 방송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아까 그 경찰이 네. 스스로 목숨 끊은 경찰이 자살한 그 사건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건으로 처벌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사실 정배우의 어떤 행동들 다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아주 일부만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예. 제가 궁금한 거 집행유예에다가 손해배상이면 그럼 결국은 뭐 징역을 산 것도 아니고 돈으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수익 엄청나게 번 거 네. 그거 가지고서 네. 유튜브 수익 창출한 거를 네. 뭐 이거를 다 압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아니죠. 그것들 번 거잖아요. 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정배우는 사이버 레카에서는 약간 멀어져 가지고 코인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무슨 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예. 하하, 알겠습니다. 사이버레카의 전형적인 모습들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소개하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네. 몇 명만 좀 소개할게요. 그래도 그러시죠. 얼마 전에 저희 탐정 코너에서도 밀양 여중생 그 성폭행 사건 다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서 관심을 모은 나락 보관소. 네. 공익을 표방했지만 본질은 사이버 레카입니다. 결국은 본인도 돈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게 공개하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 가수 김종국이 약물로 근육을 만들어서 유지한다. 이런 약물 의혹을 제기한 헬스 유튜버 그렉 듀셋이 있는데요. 김종국 씨가 반박을 했어요. 혈액 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 자료까지 다 제시했지만 네. 계속 주장을 고수하다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예. 또 코트덕이라는 유튜버는요. 가짜 사나이 출연자 공혁준이 가짜 사나이는 조작이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제 꾸며냈는데요. 거센 비난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로세로 연구소 출신의 김용호 등등 굉장히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찌양건을 통해서 그 유튜브 세상을 잘 모르던 분들도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우선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물론 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관련해서 이거 폐지하자,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국내 법조계의 의견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그런 권고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 처벌을 해도 이 정도인데 네. 처벌 폐지하면 이거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게다가 이 처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기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이렇게 돈 벌면 이거 다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거 남는 장사 아니냐. 그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범죄 수익을 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좀 모색하는 여론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네. 또 처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이미 다 퍼진 다음에는 맞아요.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이버 레카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 이게 미리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식으로 미리 조치가 가능해요? 네네. 일단 이 사이버 레카들은 아까 저희가 그 네 가지 어떤 그 유형을 이제 그 특징을 통해 가지고 좀 정의를 해봤잖아요. 네. 최종 목표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관심. 또 관심을 어떻게 또 측정할 수 있느냐? 조회수. 그리고 또 여러 커뮤니티에 인용되는 횟수 등등입니다. 이게 마치 자기들이 옳은 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맞아요. 사실 누구도 이들에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사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의로운 척하고 피해자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척하고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시청을 하고 구독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이버레카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속아서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내가 혼자 하면 재미가 덜해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판을 깔아주고 같이 뭉쳐가지고 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럴 경우에 같이 욕하면 재미도 있고 죄책감도 덜하고 나중에 또 한참 욕하다가 다른 사람 옮겨가가지고 또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오히려 사이버레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사이버레카를 키우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사이버레카들 심지어 이번에 레카 연합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맞아, 사이버레카요. 네, 저희는 각자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해요. 알고 보니 정보 교류를 해요. 알고 보니 돈 뜯어내는 방법들을 서로 교환을 해요. 예.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맞아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설령 좀 저항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좀 동참하고 싶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당장 재미있게 전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이런 사이버레카들과 함께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회 고발 또는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내가 혼자 이제 좀 정신 차리자 나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네. 가족들이라도 이런 거 못하게 막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해 보여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사이버 레카 중에 한 사람은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찌양 사건 터지기 전에 5년 유튜브에서 이런 사이버 레카 짓을 해서 서초동에 서초구에 3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한강이 보이는 요게 났었어요, 기사가. 찌양 건 바로 직전에. 그래서 다들 와,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대출 6억 원 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출 6억 꼈다 그러면은 29억이 현금이었다는 얘긴데. 물론 뭐 다른 걸 통해서 번 돈도 뭐 일부 유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큰 돈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시청자들도 이거 잘못이지만 유튜브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 그동안 놔뒀다는 거, 이제 와서 조치한 게 와 빨리 했다라고 감탄할 게 아니라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를 반성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너무 유튜브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 욕할 곳을 찾아서 뭐 맞든 틀리든 뭐 연예인 한 명 잡아가지고 그냥 맞든 틀리든 사실이든 아니든 사생활이든 아니든 그냥 막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좀 뭐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할 부분들은 그리고 반성해야 여기에 될 것 같아요. 편승하거나 여기에 같이 또 힘을 합친 변호사들, 법조인들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